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상클 상담소입니다. 오, 상담소. 네, 상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민거리들, 갈등, 분쟁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드리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해결책 또 유명하신 우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민을 법률적으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와. 저를 좀 잠깐 소개하자면은 네네. 저는 신나고 유쾌한 아.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아니, 지금 텐션이 너무 높으신데 아까 저 머니클라 진행할 때도 저쪽에서 이동선 기자랑 막 춤추시고 막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네, 와. 맞아요. 저희가 이 텐션 다 감당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사건 어떤 거를 좀 들어볼까요? 명절 연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네네. 그 명절에 미음자만 들어도 아유 스트레스 받으시는 네. 우리 며느님들, 이 전국에 계시는 우리 며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죠. 아니, 그도 그럴 게 제가 명절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명절 이후에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무래도 명절에는 우리 또 일가 친척이 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또 명절을 기폭제로 탁 터지는 거죠. 아. 명절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그냥 갈등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게 그렇구나.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일부 내용을 각색해서 저희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드라마급 연기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잘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 사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달아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연기 들어갑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여성입니다. 명절만 되면 시댁 생각에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저는 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신입 시절 회사에서 만나 사내 커플이 됐고요.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큰데 명절만 되면 미운 오리 새끼, 아니 콩쥐가 된 느낌이에요. 저희 시댁은 모두 의사입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다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시댁에선 늘 저만 겉돌아요. 제일 어이없는 건 이겁니다. 명절만 되면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음식 리스트. 음식 리스트? 시어머니는 빼곡하게 적어둔 리스트만 제게 전달하곤 늘 밖에 나가세요. 얘야, 이번엔 전 좀 신경 써서 붙여놔라. 아우, 지난번에는 모양도 영 그렇고 아우 간도 안 맞아더라. 그리고 너 시동생이 갈비 좋아하잖니, 갈비. 그것 좀 넉넉하게 해놔. 변호사님 맞아요? 네, 아무튼. 집에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동서는 병원 일로 바쁜 줄 알았죠. 아니 근데 세상에 저만 쏙 빼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밖에서 따로 만나서 고급 레스토랑에 호텔 마사지까지 즐겼지 뭐예요. 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이요. 제 남편은 뭐 했냐고요? 절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늘 시어머니 손에 못 이긴 척 끌려나갑니다. 제가 하소연을 하면 시댁 편만 들고 심지어는 질책을 하기도 해요. 아니 내가 이 집 며느리지 뭐 몸종이야? 당신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놀 맘이 생기니? 아니, 매일도 아니고 명절 때만 이러는 건데 네가 좀 이해 좀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병원 일로 얼마나 힘들겠어. 너 이렇게 속 좁은 애였어? 제가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결혼 생활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야. 명절마다 콩쥐 신세 방관하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나요? 야,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 연기력. 저 변호사님이 맞는지 검증을 이따 방송 끝나면 다시 해요. 연기자 아니에요? 발성부터 달라요. 네, 발성도 달라요. 아무튼 변호사님 맞고요. 네. 사법고시 보신. 네. 현대판 콩쥐 파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자만 빼고 가족이 다 의사예요. 그래서 약간 좀 따돌리는 거죠. 이 며느리만. 그래서 좀 약간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도 뭔가 화가 나고 어. 서럽더라고요. 네. 아니, 명절 연휴엔 본인도 좀 쉬고 싶을 거고 또 독박 살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이 나 빼고 호텔 가고 뭐 마사지 받고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시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네네.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빙의가 되네요. 아니에요. 혹시 시어머니 완전 며느리가- 시어머니였어요. 네. 시어머니가 아주 독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며느리가 또 의뢰인이다 보니까 의뢰인 이야기하면 귀가 기울이지네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며느리의 사연을 봤을 때 네. 이런 걸로 좀 이혼이 뭐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 은밀한 따돌림이잖아요. 네네. 네. 며느리 몰래 나가서 마사지 받고 호텔에서 막 식사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은밀한 이런 따돌림.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은밀한 따돌림. 지금 그래픽 그렇죠. 나가는데 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시부모님 그리고 또 남편이 사과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풀릴 수는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아니, 이분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시부모님한테 직접 따진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학벌, 직업, 집안 들먹이면서 모멸감을 주는 말을 계속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진짜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민법 840조 3호예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아예 이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모멸감을 느끼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얘기를 잘해서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은 풀릴 수 있지만 이게 네. 어려워요 지금. 남편이 참. 그러니까 지금 남편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상황에서 약간 남편의 이 방관자적인 태도가 좀 문제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례자는 명절만 되면 남편과 네. 싸우게 되고 심지어 남편한테서 폭언까지 들었다고 하거든요. 폭언까지 들었다. 네. 야,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요. 네. 아니, 지금 남편이 지금 이런 고부 갈등에서 네. 방관하고 책임을 안 진다. 네. 이거는 법원 판례도 그럼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네. 이렇게 고부 갈등에 대해서 남편이 뭐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네. 무심하게 그냥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혼인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가정법원에서 그런 판례 내렸다. 네. 아. 또 다른 사건에서는 네. 이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네.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중재자로서 좀 역할을 하고 좀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없이 오직 부모님에게만 의지해서 그냥 의존적으로만 하니까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아내의 신뢰를 상실시킨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 실제로 그런 판례들이 있네요. 네, 지금 화면으로도 저희 판례가 나갔는데 이럴 경우에 위자료 같은 문제도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네네. 만약에 가출하는 상황까지는 아무래도 좀 책임이 양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남편이 그냥 무관심하게 냅두고 네. 전혀 지켜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네. 그 가정법원 판례 두 네. 번째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아까 그 위자료 관련해서 멘트가 나왔는데 요걸 좀 다시 보고 싶어요. 네. 예, 요거 다음 건데 네. 남편과의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 사이에서 남편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럼 지금 읽어보면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아내를 감싸주는데 개입이 전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나무라네요 지금 네. 법원이.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 네. 어.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네. 유책주의라고 해서 네.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으면 남편은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되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웠잖아. 어머니랑 너랑 싸웠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책임이야 라고 법원은 인정을 한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잘못이야. 남편한테 아까 이 사연자처럼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폭언이나 네. 오히려 나무라는 모습을 증거로 좀 남기거나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혼인이라는 거는 깨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봉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간에 그냥 폭언까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사실은 그냥 가벼운 폭행이라도 폭행까지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이제 신고를 하시죠. 요즘에는 신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증거가 또 경찰 출동하시고 그러면은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까 그 민법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은밀한 차별이라고 해서 네. 은밀한 따돌림. 네.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그럼 증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얼마나 이 답답하겠어요. 혼인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네. 이 남자가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이 남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연을 정말 소상히 아주 상세하게 이거를 이제 소장에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반박을 할 거예요. 반박을 하면 또 그게 구체적인 사실이 되어서 그것이 또 법원에서는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쏙 빼놓고 뭐 레스토랑에 마사지까지 가고 나는 그렇죠. 명절 일이 다 홀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네. 잘 좀 기록을 해놓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결혼 생활에는 또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변호사님 말씀 듣고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클 라이프 상클 상담소 이용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 뭐 저희의 뛰어난 연기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신유진 변호사님은 사실 워낙 입담이 좋으셔서요. 저희가 물어볼 게 아직 더 많이 남았습니다. 네. 날씨 듣고 잠시 후에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상암동 클래스 2교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어디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